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많이 불안하죠. 작정하고 밀어내고. 자, 그런데 오늘 그래도 제가 장을 지켜보면서 어떤 부분을 발견했냐면 세력들이 과감하게 수급을 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티나게는 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어떤 종목이 가게 되면 너무 티나잖아요. 상한가 붙으면 아 이거 호재 있나? 사람들이 그때 붙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을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한가 가고 급등 나오면 우르르 몰려드는 게 주식이고, 급등했다가 주저앉으면 관심도 안 갖는 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보죠?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수급이 몰렸고, 그리고 그 섹터가 뭔지를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가면 뭐다? 코스닥이 갑니다. 최근에 일동제약 박살나면서 바이오 시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시장도 같이 무너졌죠. 그렇다고 오늘 바이오주가 상한가가 간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바이오 섹터가 오르려면 어떤 종목으로 어떤 이유로 가야 될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 항암입니다. 면역 항암 시장인데 이 면역 항암 시장을 저기 화이자 측에서 회사를 인수했어요. 최근에 작년인가? 작년 말쯤에 면역 항암 회사를 화이자 측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돈들이 정확하게 들어온 건 아닌데 흐름상으로는 그래요. 화이자는 어떤 회사입니까? 뭐 말하면 뭐합니까? 엄청 대단한 회사죠. 네,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면역 쪽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면역 쪽으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살바이오 박셀바이오거든요. 근데 오늘 박셀바이오가 상승을 좀 줬어요. 상한가는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는요, 그냥 돈이 너무 많은 세력이라서 마음 먹으면 그냥 상한가 갑니다. 근데 절대로 상한가를 보내지 않아요. 왜요?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이것도 이제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장기 이평선 밑에 있는 상황이고 주요 저항대에 아직은 걸쳐 있어요. 여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게 여기 걸쳐놨죠.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박셀바이오 물려있다가 겨우 탈출했잖아요. 어디서 팔았나요? 여기서 팔았죠. 왜요? 저항이니까. 여기 매물대 있으니까.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져서 지금 매물대에서 종가 형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이오 중에서도 또 인기가 있는 게 하나가 현대바이오거든요. 현대바이오도요. 이게 상승이 전 묶어서 1파로 봅니다. 묶어서 1파로 코로나 이슈로 갔다가 눌렸다가 지금 2평 수렴됐죠. 2평 수렴이 주는 의미가 꽤 많다고 했죠. 그리고 1년 정도 훨씬 더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1년 정도 옆으로 지났어요. 자, 이렇게 또 차트를 만들어 가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뭐 매수한다 만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차트를 만들어 갈 때는요, 이러한 시그널을 얼마든지 많이 줍니다. 얘도 보세요. 여기 딱 저항까지 한번 거쳤다가 그 다음에 또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변수, 매집 중에는 여러 가지 변수와 속임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덥석 물면 안 됩니다. 흐름을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왜? 지금 시황 얘기하다가 바이오로 흘러온 거잖아요. 바이오 섹터가 준비가 되는 모습을 포착하면 시장이 나중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면역 항암 이야기하다 박살 갔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가 현대바이오거든요. 이 친구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의 동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아무튼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서 오늘 한번 이렇게 툭 쳐줬다는 거죠. 이거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흐름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준비가 지금 당장은 시장을 끌어올리진 않죠. 왜냐면 물린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올려서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탈출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세력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차트 망가뜨렸죠? 여기서 정말로 3개월만 보내잖아요. 개미들 다 나갑니다. 지쳐갖고. 지금 하락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손절한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처음에 3개월 전 1월 달에 폭락했을 때는 버티겠다는 사람 많았겠지만 지금 최근에 하락, 뉴스도 막 같이 때리잖아요. 하락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이럴 때 같이 던져요. 이걸 세력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세 반등 안 주고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반등 안 주고 옆으로 질질 끌기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나갑니다. 그럼 굳이 세력 입장에선 지금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장면들이 오늘 포착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기쁜 소식을 말씀드려볼게요. 기쁜 소식이랄까 웃기네요. 자, 2분기 매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5월이죠. 그렇다고 하면 4월, 5월, 6월 이때의 매출이 중요한 상황인 거죠.
특별히 4월, 5월, 3월부터 시작해서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렸듯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이도 봉쇄가 된 상태고 인플레이션에다가 원자재 값도 올라서 기업들의 매출이 당장은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내놓기를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근거는 이제 반도체 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해당되는 회사들이죠. 코스피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증권사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원자재 값이 막 올라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서히 하나씩 이야기 들리는 게 뭡니까? 해운 쪽에서 운임을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시멘트 업종에서는 시멘트 값을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서로 다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전체적으로 기업들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 합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업들이 돈을 못 벌 것 같다.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 가치가 하락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근데 막상 까놓고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을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막 이 정도로 지금 하락할 정도로 실적을 뭐 개판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뉴스에서 악재를 때려도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걸 속일 수 있겠습니까?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 세력들이 지금 바이오 섹터 포함해서 게임주 의도적으로 막 까면서 내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증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거품이에요. 다 돈을 풀어갖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라가 돈을 많이 벌면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일본 부동산 버블 때요. 부동산이 내려박았을 때 이때 왜 부동산 값이 올랐습니까? 금리를 인하시켰잖아요. 플라자 합의를 때려갖고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불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일본 경제가 호황으로 갔어요. 그거 거품입니까? 아닙니까? 거품이죠. 진짜 경제가 발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낮춰서 버블을 형성시켰고 부동산이나 모든 게 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고 전 세계 부동산 시장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버블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버블이라는 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약발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미국이 풀어댄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으면 버블이 한 번 더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지만 버블에 버블을 쌓으면은 이거 본의 아니게 호황장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그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정말 기하학적인 수치의 돈을 풀었는데 경제가 2년 만에 나락으로 간다? 2년 만에 다 무너진다? 그럼 2년치 버티려고 돈을 풀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었죠. 자, 아무튼 뭐 이런 거 예측까지도 이제 우리가 전망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이게 100%에 대한 예측은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해운 쪽도 상한가 하나 갔잖아요. 그것처럼 서서히 가격 협상에 돌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 섹터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게임주도 지지선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만 더 버텨보고 시장을 판단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을 줄이세요. 아직까지는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고요. 여기서 보합장으로 가도 아마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좀 반등 나오고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메꿀 수 있는 수준에 된다고 하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탈출에 대해서 2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1월장부터 하락했을 때 이때 무너지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3개월 보자고 했죠. 3개월 버티자. 다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왜 3개월 버티냐? 일단 한 달 동안 때려 맞았고 그 다음 달도 이제 여기서 혼란이 와요. 혼란. 왜냐면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러시아도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기술 반등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죠. 기술 반등 나올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매도하시라.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면 괴롭고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최근에도 이 보합장이 좀 지속되고 있었잖아요. 제가 보합이 오래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악재가 계속 터뜨리고 있는데 보합이 계속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현금을
좀 비중을 높이라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 이야기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금은 이제 투심이 완전 꺾인 상태라서 세력들도 바로 올려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 반등은 나오겠지만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보합 안 가면 죽음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요. 보합으로 가줬으면 좋겠어요.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많이 밀었으니까. 그래서 보합으로 가면요, 지금부터 한 달 정도, 그러니까 6월 초 정도까지는요, 또다시 이런 투매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얼마 전에 나온 투매가 강했기 때문에 기술 반등이라는 게 있겠죠. 똑같이 기술 하락도 있습니다.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때 이유 또 뭐 가져올 텐데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런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월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이 6월 이후로 보합을 가준다고 하면 좀 가격 지켜주고 상승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3중 바닥이거든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어제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여기 흘러내리면, 아직은 끝난 게 아니지만 여기 흘러내리면 더 밑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 흘러내리는 순간부터 투매가 이제 매도 물량이 엄청 쏟아질 겁니다. 이게 공포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700포인트까지도 전 열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공포인데, 그래도 어제 오전에 그걸 제가 영상을 올렸죠. 주가가 하락할 때 그래도 뭐 한다? 매수라는 거 우리가 해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아무튼 지금 보합장을 가게 되면 여기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여기 흘러내리면요, 이 밑에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침체가 당장 해결되지 않고 올해 말까지는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올해 말까지 뭐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말 중간이 없어요. 지금은요, 미국 시장도요, 살려서 가지 못하면 그 돈을 풀어댄 대가를 지불을 결국 해야 되잖아요. 아니, 돈을 빌렸으면 이자 내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빚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권을 중국에게 뺏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걔네 입장에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나락을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 밀고 올려서 패권을 유지하느냐, 지금 이 상황까지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우리가 더 유심히 증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은 안 좋은 소식보다는 좀 좋은 소식 몇 가지. 바이오 섹터 약간 관리하는 것 같다. 그리고 2분기 실적점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다행히 지지선을 기가 막히게 지켜주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지선 분석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멘탈 잘 잡으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